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부동산 공법의 전체적인 좀 체계를 좀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법의 체계. 우리 부동산 공법은 아까 약 한 140여 개가 넘는 많은 법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법률 상호간에도 위아래 관계, 상하 관계가 있습니다. 이 법이 이제 어떻게 나왔는 것인가 전체 체계를 한번 보면, 이 공법 중에서 가장 최상위 법률이 여러분 국토 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토 기본법. 자, 국토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토는 전국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국토 기본법은 우리 부동산 공법상 최상위에 있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법률. 그러면 국토 기본법은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냐? 이 국토 이 종합계획이라는 거.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 이 종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종합은 항상 이런 성격을 가져요. 종합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 종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국. 그러니까 종합계획하면 특정 지역과 관련된 계획이 아니고 전국적인 계획을 종합계획이라고 그래. 또 종합은 보통 우리가 이건 계획이 말이죠. 장기적 계획이라고 합니다. 장기라는 것은 통상 20년 단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슨 계획을 논할 때 그 계획에는 크게 장기계획, 중기계획, 단기계획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20년 단위의 계획을 장기계획, 10년 단위를 보통 중기계획, 5년이나 5년 미만의 계획을 단기계획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통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더라 하는 거죠. 세 번째, 종합계획은 보통 우리가 하나의 방향설정이다. 방향설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뭐냐? 지침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방향을 정하는 것, 어떤 지침, 청사진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구체성은 없어요. 구체성은 없는 것이다. 구체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토종합계획 하게 되면 이 국토종합계획이 수립됐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일반 국민에게 어떤 직접적인 행위 제한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토종합계획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국토종합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보통 수립권자가 누구냐면 우리 국토해양부 장관입니다. 국토해양부 장관.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몇 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방향설정적 계획이죠. 뭐에 관해서? 전국의 국토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다. 전국의 국토를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가는 20년짜리 청사진이 되는 계획, 이게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2001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국토종합계획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고, 국토종합계획에서 전국의 국토가 지금 현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종합계획은 전국의 국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국의 토지의 개발의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제일 먼저 찾아보셔야 될 자료가 바로 국토종합계획입니다. 물론 이건 20년짜리 계획이에요. 그걸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해. 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각 시도별로 책이 한 권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16개 시도가 있거든요. 책이 16권이야. 이 내용을 우리는 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16개 내용을 종합적으로 막 나해놓은 요약집과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 종합본이라는 것인데, 국토종합계획 종합본.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여러분 중개업을 하시게 될 때는 꼭 여러분 사무실에 한 권 정도는 비치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겠죠. 전국의 국토를 이해하고 싶으면. 이건 우리 국토해양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토종합계획이다. 전국 국토개발의
20년짜리 청사진, 저 청사진에서 전국이 개발되고 있다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어디 고속도로가 들어선다, 어디 뭐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면 아하, 어젯밤에 갑자기 결정한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 국토종합계획엔 큰 방향이 이미 남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 국토종합계획의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해 보면, 앞으로는 남북 관계가 화해 모드로 가고, 그러면 남북의 국토를 갖다 같이 통일시켜서 통일적인 국토 개발을 지향하자 하는 의미에서 우리 국토종합계획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앞으로 휴전선 인근 지역에다가 인구 50만 명 규모의 국제 평화도시를 3개를 건설한다, 이런 내용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나와 있어요. 지명까지 나와 있고 구체적인 시기하고 위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지만 2020년까지 그걸 해나가겠다고 이미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쫙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하, 앞으로 그러면 결국 휴전선 인근 지역이 좀 뜨겠구나. 그래서 서울에 아까 돈 많은 강남 사람 같은 휴전선 인근 지역의 땅을 있는 대로 다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언젠가는 땅은 지금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 후를 내다보고 사는 겁니다. 땅은 또 현명한 사람은 나를 보고 땅을 사는 게 아니고 내 후손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우리나라 남북이 통일이 됐을 때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 땅을 사놓으면 거기에 이제 뭔가 대박이 한번 나오겠다, 이런 생각 들죠. 어떤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휴전선 인근 지역에 비무장지대 말이죠. 지뢰밭 있죠, 지뢰밭. 지뢰밭의 땅만 계속 사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왜 지뢰밭 땅을 사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생각은 이런 거였죠. 지금 현재 휴전선 인근 지역은 대부분 그린벨트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습니다. 땅값이 저렴해요. 네. 쓸모없는 땅이니까 평당 뭐 2,000원 뭐 이렇게. 근데 거기가 지뢰가 붙어 있는 지역이라면 더 땅값이 싸겠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곳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지뢰는 보통 어디다 묻죠? 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지뢰를 묻습니다. 동물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덫을 놓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 사람 생각할 때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되면 이 지역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지역이니까 지뢰가 제거되면서 틀림없이 큰 도로가 뚫릴 지역이다,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갖다 미리 딱 사놓은 거죠.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국토종합계획 그런 내용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서 북한, 중국으로 나가는 아시안 하이웨이, 또 러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빠져나가는 아시안 하이웨이, 2개 아시안 고속도로를 뚫겠다, 이미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머지않아 여러분이 고속버스를 타고 중국으로, 또 어디로? 유럽으로, 러시아로 여행 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 말이지. 이게 소위 아시안 하이웨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런 계획들은 이미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어제 보니까 신문에 또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요즘에 별로 그 좋은 소식 접하기 힘들죠. 다 들려오는 사실 우울한 소식들, 그죠? 다 뭐 사업하는 사람들 힘들다, 누구도 다 힘들다, 안 된다, 한다, 다 뭐 정치적인 얘기들아, 다 그런 얘기들인데, 뭐 저는 어제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세계 7대 자연경관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나왔죠.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이제 세계 7대 관광명소가 되는 것이니까 외국의 관광객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부상할 수 있는 참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때 유럽에서도 어떻습니까? 관광버스 타고 제주도까지 오는 그런 단계도 앞으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죠. 네. 자, 이 그러나 기본법이나 국토종합계획은 우리 시험에 직접 출제 법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년짜리 청사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다룰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국토기본법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 아까 두 번째 나오는 법률, 바로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했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간단히 줄여서 그냥 국토 계획법,
국토계획법이라고 줄여서 보통 씁니다.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은 또 이건 아까 전국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각종 계획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어떤 계획이 있는가 봅시다. 국토계획법에. 자, 이런 계획이 나오면. 첫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게 나와. 광역도시계획. 두 번째, 도시, 군 계획이라는 게 나와. 도시, 군 계획. 이 광역도시에 또 도시, 군 계획이 있고요. 도시, 군 계획 속에 다시 우리가 여기는 도시, 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기본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칭했던 것들입니다. 올해부터는 용어가 바뀌면서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전부 용어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개의 계획을 묶어서 도시군계획이라고 해요. 도시군계획. 그럼 여기는 우리가 기본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으로 나눠지는데 앞으로 말이죠 여러분. 도시군 하면 이걸 갖다 용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앞으로 도시 군 할 때 이 도시는 뭘 의미하는 것이고 군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도시는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 도. 이걸 도시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럼 군은 뭐냐면 이건 시, 군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특별시 하나 있죠. 서울특별시. 광역시 전국에 한 5개 정도 있죠. 그리고 특별자치시라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특별자치도 하면 어디? 제주도죠. 제주도.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또 특별자치시가 생깁니다. 특별자치시가 어디죠? 세종시. 세종시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특별자치시로 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까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여기까지 묶어서 보통 우리가 도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시. 그 다음에 보통 구군하면 뭐 이게 시군이라는 뜻입니다. 시군. 그러면 보세요. 자, 도시 계획, 그 다음에 군 계획 가운데점이잖아요. 그러면 도시 계획, 군 계획을 묶어서 도시 군 계획이라고 해요. 도시 기본 계획, 군 기본 계획을 묶어서 도시 군 기본 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면 정확히 보면 여기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의 기본 계획과 시군의 기본 계획 말하죠. 앞으로 이렇게 여러분 구분하세요. 그리고 기본 계획은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침.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본 계획은 뭐고 관리 계획은 뭐냐? 기본 계획 말이죠. 자, 그러면 기본 어디? 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 누구? 시군까지죠. 시군까지. 이건 장기적 발전의 방향 설정, 청사진, 이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각 도시마다 그 도시의 장기적인 몇 년, 20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한다고요.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그렇죠? 그럼 서울특별시 기본계획 하면 뭐예요? 서울특별시의 20년짜리 청사진,
인천광역시 기본계획하면 인천광역시를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바로 그 방향 설정, 청사진, 이걸 기본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 군 기본계획하면 특별시와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의 20년짜리 장기 발전의 청사진이 되는 계획을 올해는 기본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도시마다 어떻습니까?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를 어떤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20년 청사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00년에서 2020년까지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전국을 알고 싶거든 뭘 찾아봐야 되고, 국토 종합계획을 찾아봐야 되고, 그 도시를 알고 싶으면 뭘 찾아봐야 된다? 기본계획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순서대로 봅시다. 내가 땅에 대해서 투자를 좀 하고 싶다. 땅에 대해서 좀 투자하고 싶다. 제일 먼저 살펴봐야 게 국토종합계획을 찾아봐야 돼요. 국토종합계획을 찾아봐 전국을 갖다 검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토종합계획 보니까 앞으로 인천광역시가 괜찮겠더라. 그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디 저기 의정부 쪽이 괜찮겠더라. 그러면은 두 번째 찾아볼 것이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을 찾아봐야지. 예?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그럼 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보면 여기 개발할 지역, 묶을 지역 이렇게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죠. 그걸 보고 이제 그 도시에서 두 번째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볼 때는 국토종합계획, 어떤 도시 볼 때는 기본계획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 A라고 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여기 또 우리가 B라고 하는 군이나 이렇게 하나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각 도시마다 아까 뭘 수립해요? 기본계획 수립하죠. A시의 기본계획, B군의 기본계획 수립해놓고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도시가 그 도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A시는 서울특별시로서 인구와 사람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교통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서울특별시 자체적으로서는 도저히 해결이 어렵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 있겠죠. 어떻게? 서울시에서 남의 땅을 뺏어오든가 아니면 아파트를 100층, 200층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반면에 B군은 군 단위치고는 땅이 남아 돌아가는데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는 돈은 있으나 뭐가 없고 땅이 없고, 여기는 땅은 있으나 돈이 없죠. 서로 이런 상반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때 A시와 B군을 묶어서 이 문제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지정된 것이 뭐냐, 소위 이걸 우리가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래. 광역계획권.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자, 앞으로는 국토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다? 아까 전국. 앞으로도 여기서 도시 그러면 어디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그렇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까지. 그 다음에 군 그러면 어디다? 여기는 시군. 광역은 뭐냐? 광역은 넓다는 거야. 넓다는 것은 뭐냐? 국토보다는 좁지만 요거보다는 넓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보다는. 그러면 광역이라는 얘기는 항상 둘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게 두 개 이상 묶였을 때 광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저하고 했던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 약속. 국토는 전국. 도시하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군하면 시, 군. 이게 두 개 이상 연결됐을 때 뭐라? 광역. 자, 두 개 이상 묶어서 뭐가 광역계획권이 지정됐잖아요. 여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이게 뭐냐? 이게 소위 광역 도시 계획입니다. 광역 도시. 그러면 광역 도시 계획, 광역 도시 계획하면 뭐냐? 앞으로 광역 도시는 이 광역 계획권, 이 광역 계획권을 전부 다 묶어서 여기를 함께 공동으로 개발하고 공동으로 하기 위한 이런 계획을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광역도시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습니다. 어디에? 광역계획권이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에 뭐다? 방향 설정. 광역계획권, 여기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의 방향 설정적 계획으로 하는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 그러면 쉽게 말하면 보세요. 전국에 관해서 우리는 무슨 계? 국토종합계. 둘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무슨 계? 광역도시계. 그 밑에 각 도시마다 무슨 계? 도시, 군, 기본계. 그 밑에 구체적 계획이 뭐냐? 그게 군 관리계획입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은 자 여기까지 이 세 개 계획의 특징 한번 볼까요?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종합계획, 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이 세 개 계획. 이 세 개 계획의 공통점은 저측이 뭐냐면 전부 장기계획입니다. 몇 년 단위? 20년 단위. 그러면 전부 뭐냐 이건? 하나의 방향 설정 뭐에 불과하다? 청사진에 불과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의 지침에 불과합니다. 뭐가 없어요? 구속성이 없어. 하나의 방향 설정만 가지고 일반 국민을 구속까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이겁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이렇게 방향만 설정해놓고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구체적 계획. 그게 바로 뭐냐?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이건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관리계획 뭐냐? 자, 돈이가 자,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 도, 그 다음 어디? 시군의 토지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무슨 계획? 구체적 계획. 이렇게 해서 구체적 계획.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시 도시계획, 서울시 어떻습니까? 도시 기본계획이잖아요.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 서울시 기본계획 하게 되면 서울시라는 도시를 앞으로 20년 동안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라는 큰 방향 설정이라고 그랬죠. 그 방향 설정에 맞춰서 이제 서울시의 토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인가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뭐라 한다?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계획.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또 가장 중요한 용어가 바로 이 관리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 잘 기억하세요. 앞으로 특별시와 특별자치도 시군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은 크게 말해 이렇게 5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자, 보시죠. 여러분, 어느 지역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라고 합시다. 그럼 이 서울시의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 크게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말이죠. 토지에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밑그림 구도를 잡듯이 그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용도지역이라고 해요.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용도 지역 또 용도 지구를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지정 변경하는 계획. 용도 지역 용도지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자, 보세요. 여기는 도시적이 좋겠다. 여기는 관리적이 좋겠다. 여기는 농림적으로 농토가 비옥하니 농림적이 좋겠다.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적. 자연환경 보전적. 전국의 토지를 말이죠. 그 토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적성에 맞춰서 최소한의 밑그림을 그려내는 작업을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랍니다. 용도지역 밑그림이죠. 그리고 이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용도지구라는 게 지정합니다.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1차적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도시적이니까 미관이 중요시 된다 해서 여기서 미관지구, 미관지구. 이런 식으로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건 토지를 효율적으로 위한 최초의 밑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꾸 그림 외부로 이렇게 팽창돼 가는 경우가 있겠죠. 지나치게 그림이 외부로 팽창돼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그래서 지나치게 그림 외부로 팽창돼 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외곽쪽에다 보통 테두리를 쳐놓는 작업을 합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구역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용도 구역이라고 그래요.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또 뭐한다? 변경하는 계획입니다. 용도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 용도 구역. 여러분 용도 구역 하면 말이죠. 이제 나오겠습니다. 용도 구역 하면 대표적으로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개발 제한 그린벨트죠. 그렇죠? 이런 용도 구역을 지정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그러니까 자, 제일 먼저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요. 용도 지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용도 지구가 지정되고요. 용도 지역, 용도지를 다시 보충하기 위해서 도시 외곽지역에 3차적으로 지정하는 게 뭐다? 용도 구역이라는 겁니다. 용도 구역.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밑그림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밑그림을 그려놓고 서울시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의 시설 설치해야 되겠죠. 시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로, 학교, 공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흔히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정비할 것이냐, 개량할 것이냐 하는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자, 인천광역시에다 50m 도로를 하나 개설하겠다는 계획. 인천광역시 관리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 도로 건설에 관한 관리계획. 그 다음에 학교를 하나 건설하겠다. 이걸 인천광역시에 초등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요. 관리계획.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이제 이건 학교를 건설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이건 하나의 기본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용하다 보면 때로는 이 도시가 너무 비좁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 외곽지에 넘어가죠. 외곽지에다가 아예 신도시를 개발합니다. 신도시 개발. 이걸 뭐라고 그래?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 개발 사업. 또 이건 도시적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 개발된 도시가 너무 노후화되게 되면은 거기를 어때? 이제 뭐하죠? 개발 대신에 재개발 지역은 추하죠. 이걸 뭐냐?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자, 그래서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계획,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이게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말이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야, 여기다 이번에 신도시 개발하는데 이왕 여기 신도시 개발하는 거 여기는 좀 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상세한 계획에 입각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싶으면 여기는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계획이 요구되어 있다고 따로 구역을 지정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그 다음에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리고 여기서 수립하는 게 바로 뭐냐?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자, 이 5가지 내용의 계획을 우리는 관리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군 관리. 도시군 관리. 그러니까 우리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면 도시군 관리라는 것은 그 지역을 어떻게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무슨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구체적 계획.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다? 밑그림을 그린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 외곽지에다 테두리를 쳐놓는다. 용도구역. 세 번째,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것을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게. 그 다음에 신도시 재개발 재건축으로 등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게.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지정 변경 지구단위 계획. 이 5가지 계획을 우리가 도시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용도구역 중에서 대표는 용도구역에 뭐가 있다고?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저기서 나옵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에 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소위 여러분 개특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개특법. 이 개특법 뭐냐면 줄였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줄여서 개특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개발 제한 구역에서 특별히 이 개특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또 여기서 신도시 개발하겠다. 신도시 개발하겠다는 것인데 신도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계획까지는 우리 국토개혁법 파트지만 신도시를 개발하는 구체인 절차는 신도시 개발의 구체인 절차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내용이 다양하겠죠. 그래서 신도시 개발 절차는 특별법을 하나 뒀습니다. 이게 뭐냐? 아까 나왔던 도시개발법이 되는 겁니다. 도시개발법. 또 정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절차는 정비법을 둔 거죠.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래서 개특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이 여기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별법으로서 아까 나왔던 것이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농지법이라든가 이런 하나의 특별법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공법 중에서 자 최상위 법이 뭐다? 국토기본법. 그 밑에 무슨 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서 어떻습니까?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나온다. 그리고 이 도시관리 속에 여기 소위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이다. 도시군 관리계획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행정계획에는 항상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위계 질서. 자, 전국에 관해서 아까 무슨 계획이 있다고요? 국토종합계획. 도지사항을 묶어서 광역도시계획. 해당 도시마다 도시군 기본계획. 그 밑에 구체적인 관리계획. 관리계획 속에 더 구체적인 상세계획이 뭐다? 지구단위계획. 상세계 지구단위.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항상 계획에 의해서 전국이 개발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뭐라고 하냐? 선계획 후개발. 선계획 후개발. 계획 없는 개발 없다. 계획 없는 개발 없다. 반드시 계획의 개발에 앞서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계획에
생각해서 개발이자 선계획 후 개발입니다. 선계획 후 개발.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이 꼭 이것이 이제 계획의 위계 질서를 좀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 우리가 흔히 행정, 계획의 위계 질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위계 질서. 행정계획 위계 질서. 이게 무슨 말이냐? 항상 계획에는 상하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국토종합계획 최상위 계획이라고 그랬죠. 광역도시형 국토종합계획 하위 계획이죠. 그러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보다는 상위 계획이지만 광역도시나 국토종합계획보다는 하위 계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계획이 상위 계획이다, 어떤 계획이 하위 계획이다 라고 상하 관계가 정해지게 되면은 여기는 항상 4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걸 행정계획의 위계 질서라고 그래요. 그 의미는 뭐냐? 자, 첫 번째,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돼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돼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 그러나 만약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위반돼서 수립됐다 해서 하위 계획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유효합니다.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이 위반돼서 이 광역도시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일단은 유효해요. 세 번째,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이 위반되면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이 하위 계획은 취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취소, 변경 사유. 네 번째, 하위 계획과 상위 계획이 충돌하게 되면 언제나 상위 계획을 우선해서 적용합니다. 4가지. 됐나요? 다시 한번요.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돼야 됩니다. 두 번째,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위반됐다고 해서 이 하위 계획이 당연 무효는 아니다. 세 번째,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이 위반되면 당연 무효는 아니지만 무슨 사유? 취소, 변경의 사유가 된다. 네 번째,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충돌하게 되면 언제나 상위 계획을 우선해서 적용한다. 이게 모든 행정기가 가지고 있는 위계 질서의 의미입니다. 자, 무슨 말이다? 보세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하위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에 위반됐다고 하더라도 도시군 기본계획이 바로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 서로 충돌하게 되면 이때는 당연히 무슨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을 우선해서 적용하게 된다. 우선해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모든 행정계획 위계 질서입니다. 이 틀을 꼭 기억하세요.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2개를 묶어서 도시군계획, 도시군계획.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계획에 뭐가 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다. 지구단위. 이 위계 질서, 이걸 좀 잘 이해하시고, 우리는 이 내용을 사실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이게 사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려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계를 좀 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체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국토 기본법은 우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이건 출제 범위, 이건 우리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게 되는 법률이 뭐다? 바로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전국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계획 공부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냐? 순서를 쭉 가가지고 이 개특법은 종전에는 출제 범위였습니다만은 우리 출제 범위가 워낙 넓으니까 개특법은 출제 범위에서 빼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국토계획법 끝나고 도시개발법으로 갑니다. 도시개발법 끝나고 도시정비법 갑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우리가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 다음에 농지법, 이런 순서로 우리가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우리 부동산 공부의 전체인 체계, 우리 부동산 공부의 전체인 체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중요한 개념들. 국토라는 개념은 전국이라는 거. 그 다음에 도시라는 것은 어디다 할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구하면 시군을 말한다. 그리고 이게 둘 이상 묶여있을 때 말한다? 광역이라고 한다. 광역. 그래서 광역하면 항상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 이런 의미입니다. 응용해 볼까요? 광역시설. 광역시설. 그럼 뭐냐?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걸쳐있는 시설. 또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어때? 도로. 대표적인 광역시설이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를 연결한 이런 도로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광역시설이죠. 왜?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이 걸쳐 있지는 않네. 그렇죠? 그래서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은 인천 시민들만 이용하는 거죠. 아니잖아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이 사람들 전부 다 함께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이상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이 함께 이용할 때 이걸 광역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이라는 얘기를 하면 항상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부동산 공법의 체계다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 나가겠습니다.